카드 명세서 한 장. 그 안에 적힌 숫자 27개. 김정숙 씨는 그 숫자들을 보고 멈췄습니다. 본인이 산 적 없는 결제. 27번.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매달 빠져나간 돈. 총액 980만 원. 정숙 씨는 70세입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카드는 딱 한 장. 마트 갈 때만 씁니다. 그런데 명세서에는 이런 게 찍혀 있었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월 정기결제 36만 원. 바이오 테라피 기기 렌탈료 28만 원. 프리미엄 건강 패키지 월 이용료 15만 원. 정숙 씨는 이 단어들을 모릅니다. 렌탈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결제 승인됐습니다. 이에 제기는 결제 후 6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정숙 씨 딸 서연 씨가 통장 정리를 도와주다가 발견했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그날 엄마는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 갔었습니다. 무료 혈압 체크 행사, 무료 족욕 체험, 무료 건강 상담. 딱 한 번 갔습니다. 2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매달 27개월 980만 원. 서연 씨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계약서 쓴 적 있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체험만 했어. 공짜라고 했어. 하지만 명세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제는 계속됐습니다. 매달. 정확히. 서연 씨는 그날 엄마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종이 한 장. 건강케어 서비스 이용 동의서. 글자 크기 8포인트. 7쪽. 엄마 서명. 날짜 2023년 11월 12일.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녹취, 사진, 엑셀, 백업. 27개월간 빠진 돈. 하지만 돌아올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오후 2시. 정숙 씨는 아파트 게시판 전단지를 보고 커뮤니티 센터로 갔습니다. 어르신 건강 대축제, 무료 혈압 측정, 무료 족욕 체험, 선착순 30명 건강 상담 무료. 센터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 입구에서 한 남자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숙입니다. 아, 정숙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먼저 혈압부터 재드릴게요. 친절했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았습니다. 측정. 어머, 어머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60에 95예요.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높아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병원 측정은 한 번만 재잖아요. 집에서 재면 더 정확해요. 어머님, 평소에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가끔요. 그럼 이거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남자가 꺼낸 기기. 손목에 차는 밴드 같은 것. 이게 뭐예요? 혈압관리 밴드예요. 하루 3번 자동으로 재주고 문자로 알려줘요. 오늘 체험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무료예요. 공짜예요? 네, 완전 무료. 체험만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납하시면 돼요. 정숙 씨는 밴드를 찾습니다. 가볍고 편했습니다. 남자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기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적어주세요. 체험 신청서예요. 네. 정숙 씨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어머님, 여기도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요? 네, 체험 동의서요. 이거 안 하면 못 드려요. 정숙 씨는 화면을 봤습니다. 글자가 작았습니다. 안경을 안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체험 동의서예요. 무료로 일주일 써보신다는 거. 정술 씨는 손가락으로 사인했습니다. 화면에 본인 이름. 좋아요. 이제 족욕 체험하러 가세요. 저쪽이요. 정숙 씨는 족욕실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블릿 화면에는 7쪽짜리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건강 케어 서비스 정기 이용 계약서. 첫 장만 큰 글자. 나머지 6쪽은 8포인트. 월 정기 결제 동의. 자동 갱신 동의. 36개월 약정 동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동의. 정숙 씨는 그걸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정숙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목에 밴드, 가방 안에 안내문 한 장. 일주일로 자동 수거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정숙 씨는 밴드를 빼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잘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5일 정숙 씨 카드에서 36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정기 결제. 정숙 씨는 몰랐습니다.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세서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또 36만 원. 그 다음 달 또 27개월. 정숙 씨는 계속 몰랐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26년 1월 8일 딸 서연 씨가 엄마 집에 왔습니다. 엄마, 통장 정리 좀 같이 해요. 그래, 복잡해서 나도 모르겠어. 서연 씨는 카드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헬스케어 플러스? 몰라. 바이오 테라피 기기? 그게 뭔데? 서연 씨는 명세서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매달 같은 항목. 36만 원, 28만 원, 15만 원, 합계 79만 원. 매달. 서연 씨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27개월 곱하기 79만 원. 2133만 원. 엄마, 이거 2천만 원 넘게 나갔어요. 뭐? 정숙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 이거 모르는데. 나 이런 거 산 적 없어. 서연 씨는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엄마, 작년에 어디 가서 뭐 체험하거나 계약서 쓴 적 없어요? 체험? 아, 그거. 아파트에서 혈압 재는 거. 공짜라고 해서 갔었어. 그때 뭐 서명 안 했어요? 서명? 했나? 화면에 이름 쓴 것 같긴 한데. 서연 씨는 엄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고지서, 전단지, 그리고 종이 한 장. 프리미엄 건강 케어 서비스 이용 계약서. 서연 씨는 그걸 펼쳤습니다. 7쪽. 첫 장.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 안내. 두 번째 장부터 글자 크기 8포인트. 본 계약은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정기 이용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월 정기 결제 금액 79만 원. 계약 기간 36개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잔여 개월 수 50만 원. 서연 씨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거 사기예요. 정숙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거 몰랐어. 공짜라고 했어. 공짜. 서연 씨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7쪽 전부.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번호. 헬스케어 플러스 고객센터입니다. 제 엄마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고객님, 계약 기간이 아직 9개월 남았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이요? 네, 450만 원입니다. 엄마가 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몰랐어요. 글자도 너무 작고. 고객님, 서명하셨으면 동의하신 겁니다. 70세 어르신이 이 글자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기예요. 고객님,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입니다. 불만 있으시면 소비자원에 문의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내용, 상담원 말투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서연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 명세서, 계약서, 통화 녹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헬스케어 플러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는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3층, 작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어머니가 여기서 계약을 했는데요. 해지하려고요. 고객 성함이요? 김정숙입니다. 여자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 2023년 11월 12일 계약자시네요. 아직 계약 기간 중이시고. 네, 그런데 어머니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모르셨어요.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는 위약금 내셔야 해요. 위약금을 왜 내요? 계약서에 글자도 안 보이게 작게 써놨잖아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님, 저희가 강제로 계약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서명하셨잖아요. 70세 어르신한테 태블릿으로 서명받으면서 내용 설명 안 했잖아요. 설명했어요. 체험 신청서라고. 7쪽짜리 계약서를 체험 신청서라고요? 여자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이에요. 어머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예민하다. 그 단어. 예민한 게 아니라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녹음하고 있어요. 서연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녹음하고 있어요.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불법 녹음이에요. 아니요.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녹음은 합법이에요. 서연 씨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 계약서 주세요. 원본. 원본은 보관 중이에요. 그럼 사본이라도 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주세요. 안 돼요. 서연 씨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본 계약서 열람 요청을 거부하신다는 거죠? 거부가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무슨 절차요? 신청서 쓰셔야 해요. 지금 신청서 주세요. 여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작성했습니다. 이거 접수 확인증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서연 씨는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나가주세요. 계약서 사본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2주 후. 2주요? 왜요? 그게 규정이에요. 서연 씨는 나가면서 사무실 내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회사명 간판, 데스크, 직원 얼굴은 안 찍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차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 생성. 파일명 엄마 헬스케어 플러스 기록. 시트 1. 날짜, 시간, 장소, 담당자, 내용, 증거 파일명, 비고. 첫 번째 줄. 2026년 1월 8일 1430원 마진 마이너스 명세서 발견 27개월 결제 확인 명세서 사진 127 JPG 총액 2133만원. 두 번째 줄. 2026년 1월 9일 10시 헬스케어 플러스 고객센터 전화 상담원 해지 요청 위약금 450만원 안내 녹취 2026억 109만 1000. M45 고객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세 번째 줄. 2026년 1월 10일 11시 헬스케어 플러스 본사. 데스크 직원 원본 계약서 요청 거부. 2주. 발송 예정 녹취 2026억 110만 1100. M45 사무실 사진 103. JPG 어머님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 서연 씨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방문 판매 사기. 고령자 계약 취소. 소비자 분쟁 조정.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상담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이신가요? 어머니가 방문 판매업체와 계약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모르셨어요. 27개월간 2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일단 접수해 드릴게요. 계약서 사본이랑 명세서 준비해 주세요. 네.
서현 씨는 전화를 끊고 다시 엑셀로 돌아갔습니다. 시트 이생성, 기관명, 접수일, 담당자, 진행 상황, 결과, 첫 번째 줄, 한국소비자원 2026년 1월 10일 미확인 접수 완료 대기 중. 서현 씨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후기, 화면에 뜬 글들. 저도 당했어요. 엄마가 계약했는데 해지 안 된대요. 위약금 600만 원 냈습니다. 서현 씨는 그 글들을 캡처했습니다. 하나, 둘, 셋. 총 12개. 폴더 생성 유사 피해 사례. 저장.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정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연아, 그냥 포기하자. 나 무서워. 무서워? 왜? 아까 전화 왔어. 헬스케어 플러스에서 계약 위반하면 법적 조치 취한대. 서현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내가 신청서 낸 거 문제 삼는데. 명예훼손이래. 엄마, 그거 협박이에요. 녹음했어? 아니, 깜짝 놀라서. 서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전화 오면 무조건 녹음하고 받아. 알았지? 그래. 전화를 끊고 서현 씨는 엑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3시 30분 엄마 집 헬스케어 플러스 직원 법적 조치 협박 녹취 없음 명예훼손 언급.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서.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현 씨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2026년 1월 13일 서현 씨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사기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세요. 서현 씨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A4 용지 47장.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증거 자료입니다. 첫 장 명세서 27개월치 출력본. 두 번째 계약서 사본 7쪽. 세 번째 통화 녹취록 3건, 텍스트로 변환. 네 번째 엑셀 정리본. 다섯 번째 유사 피해 사례 12건 캡처본. 경찰관은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거 본인이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아요. 왜요? 계약서에 서명이 있고 결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민사 문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70세 어르신한테 8포인트 글자로 계약서 쓰게 한 건 사기 아닌가요? 입증해야죠.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는 걸. 서현 씨는 파일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USB. 이 안에 녹취 원본이랑 사진 원본 다 들어있어요. 클라우드 링크도 드릴게요. 경찰관은 USB를 받았습니다. 일단 조사해보겠습니다. 연락 기다려주세요. 서현 씨는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실. 조정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2천만 원 넘네요. 네. 계약 기간이 36개월이고 27개월 경과. 자녀 9개월. 맞습니다. 해지 시 위약금 450만 원 청구 가능 조항이 있고. 네. 그런데 그 조항 자체가 부당하다고 봅니다. 조정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단 조정 신청 접수하고 상대 업체 측에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이요? 네, 빠르면 2개월. 상대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서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결제는 계속되나요? 일단 중지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카드사에 분쟁 접수하세요. 서현 씨는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원을 나와서 서현 씨는 카드사로 전화했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건인가요? 헬스케어 플러스 정기 결제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됐습니다. 결제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한데
지금은 27개월 지났네요. 그래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심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 씨는 다시 엑셀을 열었습니다. 시트 2 업데이트. 한국소비자원 2026년 1월 10일 조정관 2조정 신청 접수 3개월 소요 예정. 경찰서 2026년 1월 13일 경찰관 김 사기 피해 신고 접수 조사 진행 중. 카드사 2026년 1월 13일 상담원 분쟁 조정 신청 심사 대기 중. 그리고 시트 3 생성. 업체 측 반응. 2026년 1월 10일 엄마에게 전화 법적 조치 협박 녹취 없음. 2026년 1월 13일 서연 씨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또 전화 왔어? 아니, 없었어. 있으면 무조건 녹음하고.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서연 씨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대표. 화면에 뜬 이름. 대표이사 강민수.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서연 씨는 그걸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했습니다. 강민수 헬스케어 플러스 소송. 결과가 떴습니다. 2024년 소비자 분쟁 조정세 건. 2025년 민사소송 7건. 서연 씨는 그 기사들을 저장했습니다. 폴더명 업체 전력. 그리고 다음 검색. 방문 판매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정위 신고센터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불공정 계약 신고하고 싶습니다. 업체명이요? 헬스케어 플러스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고령자 대상 기만 계약이요. 글자 크기 8포인트로 작성된 7쪽짜리 계약서를 체험 신청서라고 속여서 서명받았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네. 계약서 사본이랑 명세서 다 있어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 씨는 이메일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계약서, 명세서, 엑셀 정리본, 녹취록, 보내기, 시트 2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1월 13일 신고센터 신고 접수 검토 중. 서연 씨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경찰, 소비자원, 카드사, 공정위, 4곳. 그리고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보건소. 왜냐하면 계약서 뒷장에 이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업체는 계속 말했습니다. 혈압관리 밴드. 서연 씨는 검색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없이 효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약처입니다. 의료기기 허가 없이 건강 효능 광고하는 업체 신고하려고요.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서연 씨는 이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체험 행사 전단지 사진, 혈압관리, 건강 측정, 자동 알림, 다 적혀 있었습니다. 시트 2 업데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월 13일 신고센터 신고 접수 검토 중. 5곳. 서연 씨는 엑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USB 백업, 그리고 혹시 몰라서 외장하드에도 복사했습니다. 파일명. 엄마 헬스케어 플러스 전체 백업 2026만 113. 집. 서연 씨는 숨을 고르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5군데 다 신고했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잠시 후 엄마 답장. 연아, 고마워. 근데 괜찮을까? 걱정 마. 내가 다 기록해뒀어. 서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죠. 그들의 내부 회의가 시작됐다는 걸. 2026년 1월 14일 오전 10시. 헬스케어 플러스 본사 회의실. 대표 강민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뭐? 5군데나?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찰서, 소비자원, 카드사, 공정위, 식약처. 전부 같은 날 접수됐습니다. 누가 했어? 김정숙 씨 딸 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 문제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녹취, 사진, 명세서, 심지어 엑셀로 정리까지 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이거 후기 사이트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평점 3.2까지 떨어졌어요. 마가, 어떡해요?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 있잖아.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경고해.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역효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협박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 합의하는 게 낫습니다. 합의? 네. 환불해주고 조용히 끝내는 거죠. 강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7개월 결제액 2,133만 원. 전액 환불? 아니요. 일부만 1,200만 원 정도. 그래도 많아. 대표님, 지금 김정숙 씨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 사례가 12건 더 있어요. 강민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서연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 찾아냈어요. 그 사람들도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돼? 총 피해액 1억 8천. 강민수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거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고 안 됐지? 아직은요. 절대 보고하지 마. 계약갱신 시기인데 이거 알려지면 끝이야. 법무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서연이라는 사람 만나. 합의안 들고 가. 금액은요? 1,200만 원. 조건은 모든 민원 철회, 후기 삭제, 비밀 유지. 그게 먹힐까요? 먹히게 해. 아니면 우리가 먼저 손해배상 소송 걸어. 무슨 명목으로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뭐든지. 마케팅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다가 더 커지면요? 안 커지게 하는 게 너희 일이야.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서연 씨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님이시죠? 헬스케어 플러스 법무팀입니다. 서연 씨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합의 의향 있으신가요? 합의요? 네. 저희가 일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얼마요? 1,200만 원입니다. 27개월 결제액이 2,133만 원인데 왜 1,200만 원이에요? 서비스 이용 부분은 차감되어야죠. 엄마가 서비스 이용 안 했는데요? 계약서상 이용 가능 상태였으니 이용한 걸로 봅니다. 서연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조건은 뭐예요? 모든 민원 철회해 주시고 온라인 후기 삭제, 비밀 유지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 유지요? 네. 이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시는 거죠.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죠. 그게 목적 아니에요? 법무팀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님, 합의가 양쪽 다 좋은 겁니다. 전 안 좋은데요. 왜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 문제예요. 구조요? 여기가 저희 엄마한테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12건 더 있어요. 그건 개별 사안이고. 아니요. 패턴이에요. 저는 이 패턴을 끊고 싶어요. 서연님, 소송 가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2년, 3년.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서연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녹음하고 있어요. 저희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엑셀을 열었습니다. 시트 3 업데이트. 2026년 1월 14일 법무팀 합의 제한 1,200만 원 민원 철회 비밀 유지. 그리고 시트 4 생성. 합의 제한 분석. 제한 금액 1,200만 원. 실제 피해액 2,133만 원. 차액 933만 원. 조건 민원 철회, 후기 삭제, 비밀 유지. 평가 거절. 서연 씨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하고 싶습니다. 무슨 증거요? 업체 측에서 합의 제안하면서 민원 철회 요구했어요. 녹취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서현 씨는 녹취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보냈습니다. 공정위에도. 같은 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현장 점검 나갑니다. 혹시 함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서현 씨는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헬스케어 플러스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점검관 2명,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세요. 데스크 직원이 당황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생관리 기록부는요? 그런 거 없는데요. 체험 행사 시 사용한 기기 목록 주세요. 잠시만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강민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건소 점검 나왔습니다. 강민수는 서현 씨를 봤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서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검관이 물었습니다. 체험 행사 때 사용한 혈압 측정 기기, 의료기기 허가 받으셨나요? 그건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웰리스 기기요. 웰리스 기기가 혈압을 측정해요? 참고용으로요. 점검관은 메모했습니다. 식약처 신고하셨어요? 신고 대상이 아닌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관은 사무실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계약서 보관함. 이거 열어주세요. 강민수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보관함 안. 계약서 수백 장. 점검관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글자 크기 몇 포인트예요? 8포인트요. 고령자 대상 계약서 권장 크기가 12포인트 이상인데 법적 의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점검관은 계약서 몇 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거 확인할 거 있으세요? 서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험 행사 참석자 명단 있나요? 강민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 못 드려요. 점검관이 말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주세요. 강민수는 마지못해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 2023년 11월 12일 행사 참석자. 총 34명. 점검관은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현 씨는 점검관에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와요? 2주 후 보고서 나갑니다. 문제 있으면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서현 씨는 차에 타서 엑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시트 2. 보건소 2026년 1월 16일 점검관 박땡땡 현장 점검 완료. 2주 후 보고서. 그리고 새 시트 생성. 체험 행사 참석자 명단. 34명. 서현 씨는 그중 몇 명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찾은 피해자들. 안녕하세요. 저도 헬스케어 플러스 피해자예요. 저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고했어요. 5군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현 씨는 그날 밤 12명의 피해자와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피해자 모임. 그리고 본인이 정리한 엑셀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했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그냥 엄마 지키려고요. 채팅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저도요. 같이 해요.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강민수는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어? 네. 12명이 모였습니다. 단체 행동 준비 중입니다. 얼마야, 총액? 1억 8천.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 왔어? 아직이요. 오기 전에 정리해야 돼. 합의금 올려. 얼마로요? 서연한테 전액 환불. 2,133만 원. 그리고 추가로 500만 원. 2,600만 원이요? 그래. 대신 조건 확실히 해. 민원 철회, 후기 삭제, 피해자 모임 해산, 비밀 유지. 그게 먹힐까요? 먹히게 해. 법무팀은 서현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서현님,
제재안 드립니다. 서현 씨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틱. 말씀하세요. 전액 환불에 추가로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조건은요? 이전과 동일합니다. 민원 철회, 후기 삭제, 비밀 유지. 그리고 하나 더, 피해자 모임 해산해주세요. 서현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모임 해산이요? 네. 왜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피해자들은 그냥 포기하라는 거네요? 아니요. 개별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요? 12명이 각자 싸우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현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 돈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요? 구조 때문이에요. 여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영업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영업 방식은 합법입니다. 합법이면 왜 합의하려고 해요? 그냥 법정 가면 되잖아요. 법무팀 직원은 말이 막혔습니다. 서현님, 2,6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제게는 작은 돈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일반 직장인한테 2,600만 원이 작아요? 제 기준에서는 작아요. 엄마 평생 저축한 돈이 2억인데 거기서 2천만 원 빼간 게 문제예요. 2,600만 원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영업 중단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합의도 불가능하네요. 서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 녹취 파일을 올렸습니다. 2차 합의 제안 왔어요. 2,600만 원. 조건은 모임 해산. 채팅방이 들끓었습니다. 모임 해산이요? 우리 버리고 혼자 받으라는 거네요. 절대 안 돼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서현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절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도 합의 제안 왔어요. 800만 원. 조건은 똑같아요. 저도 600만 원. 저는 500만 원. 서현 씨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금액이 다르네요. 패턴 보이시죠? 개별 합의로 쪼개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거절하고 집단 조정 신청해요. 집단 조정이요? 네. 소비자원에서 집단 분쟁 조정제도 있어요. 12명이 함께 신청하면 힘이 커져요. 그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제가 알아봤어요. 서현 씨는 다음 날 소비자원 조정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습니다. 몇 명이세요? 12명입니다. 피해 내용이 유사한가요? 네. 전부 같은 패턴이에요. 자료 보내주세요. 서현 씨는 12명의 피해 사례를 정리한 엑셀을 보냈습니다. 총 피해액 1억 8,320만 원. 조정관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거 패턴 확실하네요. 접수하겠습니다. 언제쯤 결과 나올까요? 집단 조정은 시간이 좀 걸려요. 4개월 정도. 괜찮아요. 상대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현 씨는 전화를 끊고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집단 조정 신청 완료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각자 증거 계속 모으세요. 알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현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기죄 입증은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있어서요. 서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대신 소비자 보호법 위계소고 후 1103반으로 넘길 수 있어요. 공정위로. 이미 신고했어요. 그럼 거기서 처리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현 씨는 엑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시트 2. 경찰서 2026년 1월 25일 경찰관 김사기죄 입증 불가. 공정위 이첩 종결. 하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넷이 남았습니다. 소비자원, 카드사, 공정위, 식약처, 그리고 보건소. 2026년 1월 28일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점검 보고서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시정명령이랑 과태료,
과태료가 얼마예요? 500만 원. 서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영업 정지는 안 되나요? 그 정도 위반 사항은 아니에요. 서현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헬스케어 플러스 월 매출 3억. 500만 원은 0.16%.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서현 씨는 피해자 모임에 공유했습니다. 보건소 결과 나왔어요. 과태료 500만 원. 그게 다예요? 네. 너무 약하네요. 서현 씨는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4시 남았어요. 그리고 2026년 2월 3일 식약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기기, 의료기기 허가 대상 아닙니다. 효능 광고는요? 경고 조치했습니다. 경고요? 네. 시정하라고 통보했어요. 그게 다예요? 추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고, 과태료 가능성.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시트 2 업데이트. 식약처 2026년 2월 3일 담당자 경고 조치 종결. 둘 줄었습니다. 셋 남았습니다. 소비자원, 카드사, 공정위. 서현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2월의 차가운 바람.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연아, 너 너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그냥 포기하자. 엄마 속 편하게. 엄마, 조금만 더. 조금만.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서현 씨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엑셀 파일. 시트 1부터 시트 5까지. 증거, 기록, 일지, 분석.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현 씨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2026년 3월 15일.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현님, 분쟁 조정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부 인정됐습니다. 최근 6개월 결제 취소 가능해요. 6개월이요? 27개월인데? 60일 이후 거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474만 원만 돌려받는 거네요? 네. 서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트 2 업데이트. 카드사 2026년 3월 15일 분쟁 조정팀 6개월 분 취소 인정 474만 원 환불. 셋에서 둘. 소비자원. 공정위. 2026년 4월 7일. 공정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조사 완료했습니다. 결과가요? 불공정 약관 사용 및 기만적 계약 체결 인정됐습니다. 서현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인정됐어요? 네. 시정 명령 내렸고 과징금 3천만 원 부과했습니다. 영업은요?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 양식 전면 수정해야 하고 고령자 대상 영업 시 별도 보호 조치 이행해야 합니다. 서현 씨는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환불은요? 그건 민사 영역이에요. 소비자원 조정으로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트 2 업데이트. 공정위 2026년 4월 7일 조사관 불공정 약관 인정. 과징금 3천만 원 완료. 마지막 하나. 소비자원. 2026년 5월 2일. 소비자원 조정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현님, 조정 기일 잡혔습니다. 언제예요? 5월 20일이요. 상대 측도 출석 동의했습니다. 정말요? 네. 공정위 처분 나온 이후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서현 씨는 피해자 모임에 공지했습니다. 조정 기일 잡혔어요. 5월 20일. 드디어요? 같이 가야 하나요? 네. 12명 다 가는 게 좋아요. 2026년 5월 20일 오전 10시. 소비자원 조정실. 한쪽에 서현 씨를 포함한 12명의 피해자들. 반대편에 강민수와 법무팀.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 서현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전액 환불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액은 불가능합니다. 조정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서현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엑셀 출력본 12부. 이게 저희가 정리한 증거입니다. 명세서, 계약서, 녹취, 유사 사례 패턴 분석. 공정위도 이 자료를 근거로 처분했습니다. 조정관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체 측은요?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부 환불은 가능하지만 전액은 어렵습니다. 이미 서비스 제공 기간이니까요. 서현 씨가 반박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요? 저희 엄마들 중 누가 제대로 서비스 받았어요? 기기는 작동도 안 했고 전화해도 안 받았어요. 한 피해자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기기를 2주 만에 서랍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27개월 결제됐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해지 요청했는데 위약금 청구당했어요. 조정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양측 합의 가능한 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30분 후 조정관이 돌아왔습니다. 업체 측에서 제안이 있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총 피해액의 70% 환불하겠습니다. 1억 2,800만 원. 그리고 향후 유사행위 재발 방지 약속하겠습니다. 서현 씨는 피해자들을 돌아봤습니다. 1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이 조정 결과를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요? 네. 다른 피해자들도 알 수 있게. 강민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곤란한데요. 왜요? 회사 이미지가. 서현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지 걱정하실 때 아니에요. 이미 공정위 처분 받으셨잖아요. 그거 언론에 다 나갔어요. 조정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정 결과 공개는 피해자 측 권리입니다. 거부하실 수 없어요. 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합의하신 거죠? 양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서가 작성됐습니다. 서명, 날인,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서현 씨를 둘러쌌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서현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없었으면 못했어요. 한 피해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서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저희가 정리한 자료 공유하고 절차 알려드리고 그러면 그분들도 싸울 수 있어요. 피해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현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헬스케어 플러스 집단 조정 성공 후기. 증거 정리 방법 공유합니다. 본문 27개월간 2,133만 원을 빼앗긴 엄마를 위해 싸웠습니다. 5개월 걸렸습니다. 12명이 함께 했습니다. 1억 2,800만 원 환불받았습니다. 증거가 전부였습니다. 명세서, 계약서, 녹취, 사진, 엑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료 정리 양식 공유합니다. 첨부 파일, 엑셀 템플릿, XLSX, 증거 수집 가이드, PDF, 기관별 신고 절차, PDF,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양식 감사합니다. 용기 얻었어요. 서현 씨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끝났어. 엄마는 울먹였습니다. 연아 고생했어. 엄마가 더 고생했지. 이제 괜찮은 거지? 응. 다 돌려받았어. 그리고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됐어. 우리 딸 대견하다. 전화를 끊고 서현 씨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USB. 파일명 엄마 헬스케어 플러스 전체 백업 최종. 집. 5개월간의 기록. 날짜, 시간, 장소, 담당자, 내용, 증거.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5월의 햇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이 사람을 살렸다. 2026년 6월, 헬스케어 플러스는 계약서 양식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글자 크기 14포인트, 5쪽에서 3쪽으로 축소, 주요 조항 굵은 글씨로 표시, 고령자 대상 계약 시 보호자 동석 의무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전국 가맹점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사 사례 78건 추가 발견, 전부 환불 조치. 서연 씨의 엑셀 파일은 소비자원 공식 자료실에 올라갔습니다. 소비자 피해 증거 정리 표준 양식. 다운로드 수 1만 2,347건. 그리고 2026년 12월, 서연 씨는 소비자 보호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기록이 무기가 된다는 걸, 증거가 사람을 지킨다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담당자, 내용. 5가지만 기록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 아래 엄마 정숙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에필로그 메시지.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기록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